자, 이번에는요, 인터넷 사연이 아니라 진짜 판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한 60대 이제 부부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당시에 50대였습니다. 이 아내가 50대였는데 사교 춤을 추다가 만난 남자와 이제 외도를 하게 되는데 아이고. 그 외도가 한 수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연남의 요구로 이 여성은 돈을 또 주기도 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걸 다 결국에는 남편이 알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장 이혼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그보다는 착했는데요. 아하. 남편은 다만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남편은 다만 이제 부인이 외도를 한 남성에게 돈까지 줬으니까 경제권은 앞으로 내가 갖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외도남한테 돈까지 뺏기고 재산 관리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비와 경조사비는 줬는데요. 아하. 자녀들이 너무하다 엄마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네. 하니까 남편이 많이 뭐 양보해서 매월 용돈 20만 원씩을 아내에게 줬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그 액수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도저히 안 된다. 나 매월 용돈 100만 원은 줘야 된다라고 허허.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또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답변 기회를 소국장님께 반사하겠습니다. 네, 소국장님. 갑자기 20만 원 주던 걸 100만 원 좀 올려줘. 잘못했던 아내가 그랬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다. 아하.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그냥 20만 원만 딱 주는 게 아니고 네. 생활비랑 경조사비 이런 거 다 주고 어허. 순수하게 용돈으로만 용돈. 쓰라고 20만 원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 네. 글쎄요. 지금 우리 김명진 앵커님 한 달 용돈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리 아프네요. 네. 네. 100만 원 순수 용돈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하. 저도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요. 간 큰 남자 아니고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아내가 외도까지 했던 아내가 네. 10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달라고 한다? 아하.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아니, 그러면 양 변호사님. 20만 원 용돈 100만 원을 올려줘. 이 요구에 남편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 남편분은 기존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래도 올려주네. 용돈을. 착한 그렇습니다. 남편이네, 진짜. 네. 그래서 아내는 그런데 본인이 요구했던 100만 원에 비하면 사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본인이 이제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년 3월에 급기야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세상에. 집을 나가시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해요? 최명기 원장님. 뭐 알고 있는 속담을 다 쏟아붓고 싶네요. 적반하장, 뭐 방귀 낀 놈 성낸다, 뭐 등등등등 다 떠오릅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외도가 그래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여자분이 외도를 갖다 한 거지만 네. 남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도 외도를 한 당사자는 금세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 아하. 끝난 얘기인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속박하느냐, 나를 못 믿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외도를 이제 이렇게 외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경계를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허. 이제 가끔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혹시 더 잘해줘야 되냐? 과거에 너무 냉정했었던 것 같다. 혹은 더 화를 내야 되냐? 그런 데서 말씀드릴 때 용서할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필요도 없고 매달리지도 마시고 잘해줘도 되고 화내도 된다고 좀 말씀드려요. 그거는 다음에 외도를 할지 안 할지 아무 영향을 안 준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도 바람 필 사람은 피고 바람 안 필 사람은 안 피더라고요. 어허. 단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시간과 돈이에요. 네. 바람을 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돈을 20만 원으로 줄인 거는 아내의 불륜 가능성을 줄인다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40만 원까지는 매 하루에 쓰는 돈이 결국은 만 얼마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생활비에서 그런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시간을 뺏어야 돼요. 아하. 결국은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네. 돈을 갖다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은 네. 그거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라고 얘기해요. 하하. 그러나 나는 앞으로 바람 안 필게. 그러나 나는 쓰던 대로 돈도 계속 써야 되고 재산도 내가 전부 가져야 되고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데 난 마음 바꿀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바람 피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여성은 지금 보통 이 사연을 접하신 분들은 왜 이게 적반하장 아니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내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여성의 심리가 뭘까요, 대체? 글쎄 지금 뭐 상세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분들이 도대체가 혼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바람을 피웠고, 네. 예, 그리고는 2006년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용돈이 20만 원으로 깎였고, 네. 그리고는 지금 이혼 소송은 뭐 2017년에 네.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으로 갖은 이제 어떤 좀 타박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하. 10년 동안 이제 견딘 거예요.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살 수가 없다. 혼인 관계가 파탄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서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고, 아하. 애시당초에 네.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외도를 했다니까 그 전에 혼인 관계는 좋았는가? 왜 혼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남편과 관계가 좋은데 어디 가서 그렇게 외도를 또 하는가? 네. 이것도 아하. 사실은 따져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유책이 여성에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동안은 계속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틸 거고 이 끔찍한 관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종결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아내분 물론 그 심정을 추정해 본다면 그래 내가 잘못은 했지만 너도 10년 넘게 20만 원, 40만 원 살아봐라 용돈 그거 살 수 있겠니? 남편한테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혼 청구 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법원은 아내가 청구한 그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원은 아내가 매월 받는 40만 원은 뭐 생활비가 아닌 순수한 용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시를 했고요. 네. 그 말인즉 부인에게 유책 사유가 더 있다라고 좀 더 무게를 두게 본 아하. 겁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지도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제 판례 중에 이렇게 먼저 유책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용돈이 아니라 그냥 아예 돈을 안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둘 다에게 유책이 있다 그러고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활비를 계속해서 줬고 용돈도 어쨌든 올려달라 그런 아하. 요구를 좀 받아준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뭐, 이게 이런 걸 보면 한때의 실수가 정말 큰 화를 불러온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